나도 모르게 먹는 습관 고치는 법은 나도 모르게 먹는 습관을 고치는 36세의 최나연 씨는 그간 단백질 다이어트, 디톡스 다이어트, 한방 다이어트, 다양한 다이어트를 모두 섭렵했다. 강의를 듣고 식자재를 사느라고 비용도 1,000만 원 넘게 들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다.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면 살이 빠졌다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다시 쪘다. 독소를 음식을 먹었을 때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그래서 1인 1치킨을 몸소 실천한 치킨 마니아, 일주일에 사나흘은 치킨을 시켜 먹는다. 그런데 최근에 살이 급격히 찌고 피부도 안 좋아지면서 치킨을 줄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한 희연 씨. 하지만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독소와 함께 항생제를 먹는 사람들,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1등 먹거리는 치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중에 하나다. 2017년 한 해마다 약 8억 마리의 닭이 소비되었다고 하니, 그런데 이렇게 기름으로 튀기는 치킨은 과산화지질 덩어리 가득한 독소식품이다. 과산화지질은 불포화 지방산이 산소를 흡수하여 산화된 물질로 동맥경화증과 노화의 원인이 된다. 물론 깨끗한 기름으로 튀기면 산화되는 정도가 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 먹는 치킨은 노릇노릇하기보다는 갈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기름을 오래 사용했다는 증거다. 치킨에는 가산화지질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산란계 농장의 99%는 철장 케이지에서 닭을 기르는 공장식 축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케이지의 크기는 가로 20cm, 세로 25cm, 또 A4 용지보다도 작다. 생각해보자. 그 비좁은 곳에서 다른 닭의 배변을 맞아가며 사육되는 닭이 과연 건강할까? 식단 관리가 쉬워지는 마음의 수업은 내 뱃속에 함께 사는 미지의 존재들. 29세 최혜지 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다. 체중 관리를 위해서 적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살이 잘 안 빠진다. 적게 먹어서 변비도 생겼다. 반면에 남동생은 뭐든지 잘 먹는데 살이 안 찐다. 누가 봐도 건강하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최혜 씨는 일단 변비 해결을 위해서 배고플 때마다 과일을 먹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자연 열매는 칼로리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마음껏, 그러자 신기하게 변비가 해결되고 체지방도 살아있는 과일식을. 대장 독소가 혈관으로 스며든다.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 혈관으로 독소가 흡수되고 간에 전달되어 간은 독소 창고가 된다. 대변은 약 70%가 수분이며 나머지는 소화된 음식의 찌꺼기와 소화되지 않은 음식, 죽은 장내 세균들과 죽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과일, 야채를 많이 먹은 날과 고기를 많이 먹은 날은 변이 느낌이 조금 다른데, 이는 먹은 음식에 따라서 변의 모양과 냄새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고기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인돌, 스카돌 성분은 악취를 만들고 장내에 계속 남아있을 경우에 혈관으로 스며든다. 장내 높이면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가까이에 있는 간, 담, 또 담낭, 신장, 또 폐는 물론이고 뇌처럼 멀리 있는 장기에도 영향을 준다. 노폐물의 독소가 간으로 가면은 지방분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동양인들은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면 장어 모습이 점점 서양인들처럼 짧아진다. 요즘 5명 중에서 3명이 가지고 있다는 대장 폴립은 독소가 원인이며 그 배경에 과다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있다. 장 건강을 위해서 6번째 필수 영양소는 대장 폴립과 대장암의 발병 빈도가 높아지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대인은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하는 반면에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너무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필요한 영양소를 지정하고
하루에 25g 이상의 식이섬유, 하루에 3개의 과일, 또 이렇게 야채를 식단에 늘 올리고 그러면 충분하다. 간 집중 강화로 암을 치료한 거슨 치료법은 독일인 의사 막스 거슨의 시기는 해독이 잘 되고 암까지 고치는 식사법으로 유명하다. 1881년 출생한 거슨은 스스로 방정식을 만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 정도로 머리가 비상했다. 그는 평소 심한 편두통에 시달렸는데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뒤에 수많은 책과 논문을 읽으며 편두통 환자에게 적합한 식사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가 찾는 식사법은 과일과 야채 위주의 식단이었다. 우유를 끊고 사과만 먹었더니 편두통이 생기지 않아. 그는 이 식사법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피부 결핵 환자에게 적용해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실험에 응한 450명 환자 중에서 446명이 치료되었다. 결핵성 폐병, 신장질환, 뼈질환자도 효과를 보았는데 그중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처 박사의 부인도 있었다. 이처럼 거슨 박사는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활성시켜주는 방법이며 암은 유전질환이 아닌 대사질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치료법이다. 대사질환. 물리학자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이 일이 암 치료의 발전을 방해한 가장 불행한 것이라고 했다. 무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은 것에 대한 내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2년 ABC 방송을 통해서 거슨의 암 치료법은 알려지기 시작했다. 거슨 박사의 핵심은 해독과 영양이다. 말기암 환자는 몸에 독소가 많아서 빠르게 해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커피 관장을 한다. 이때 커피의 발미틱사는 쓸개즙을 창자로 보내는 담관을 열어서 간 해독을 돕는다. 이것만으로도 간과 장의 신진대사는 빠르게 회복이 된다. 그것은 우유와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절대 금지한다. 대신에 사과, 당근, 샐러리, 시금치, 상추를 간 녹즙을 하루에 13잔 정도 마시게 한다. 그러면 내부 환경과 신진대사 효율이 빠르게 최대치로 올라간다. 녹즙은 체내 나트륨과 칼륨의 이온의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가 있다. 환자들의 몸속에는 나트륨이 많아서 세포 내 수분 함량도 높다. 환자들의 몸이 붓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수분 함량이 높은 세포는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 간 회복을 돕는 다양한 자연 음식은 과일과 야채의 다양한 식물 영양소는 항산화 기능이 있어서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포도의 라스페라트롤, 사과의 케르세틴, 토마토의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성분 덕분에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들도 오전에 과일 3개 먹으면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과일량을 늘리면 그만큼 간 기능도 빠르게 회복이 된다. 그 외에도 간의 해독을 돕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진 식품으로는 밀크 시슬이 유명하다. 밀크 시슬에 있는 주 성분은 실리마린. 실리마린은 간 해독의 2단계 과정에서 필요한 글루타치온을 증가시킨다. 글루타치온은 세포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로 많을수록 건강에 좋다. 과일 섭취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밀크시슬 간 영양제를 추천한다. 카레를 먹는 인도인은 위암 발생률이 우리보다 낮다. 헬리코박터. 이처럼 공복 과일 습관과 녹즙은 간 해독의 가속도를 높여서 3주 정도 과일과 녹즙을 먹으면 피부가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기 쉬워진다. 이제 과일과 녹즙,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지친 간에 선물을 해보자. 장 건강법, 장내 독소 제거. 바나나 똥이 먼저다.
쌀 다이어트의 핵심은 세끼 식사로 쌀밥과 과일, 야채를 저렇게 먹는 것이다. 통곡물. 과일과 현미 생채식으로 항상성을 유지하자. 요요는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어졌을 때 찾아온다. 항상성이란 체온, 체중과 혈당, 전이질 등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생명을 지켜내려는 몸의 본능이다. 단기간에 이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다이어트는 이런 항상성이 깨어져서 몸이 상하게 된다. 요요 역시 그렇다. 처음에 칼로리 계산이 필요하지 않으니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고, 효소가 풍부한 식이섬유 이런 것들은 음식도 곳곳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과일과 야채의 한식은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식사법이다. 결과적으로 내 몸의 장기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장 건강은 더 빠르게 회복될 수가 있다.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33세 전현지 씨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 회사에서 녹초가 된 그녀는 집에 들어가서 씻지도 않고 쓰러지기 바쁜데 이 와중에 결혼을 준비하느라고 다이어트도 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굶어도 살이 빠지지 않아서 걱정이다. 먹는 거는 것은 삼각김밥이나 작은 컵라면이 전부인데 도대체 어디서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없다. 우리가 모르는 지방의 비밀은 사람들은 건강검진 결과의 수치에 매우 민감하다. 중성지방과 HDL, LDL 이런 것들이 도대체 지방은 그게 지방산과 중성 콜레스테롤 인지질로 나눈다. 지방산은 지방의 주 성분이자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다. 지방산의 종류는 포화지방,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뉘는데 알고 있듯이 버터, 마가린은 포화 지방이고 들깨와 아마시아는 불포화 지방이다. 중성지방은 음식물에 섭취한 당질과 지방산으로 구성이 된다. 계절상 제철 과일은 어떤 것이 좋냐? 1월달에는 겨울 레몬, 2월에는 망고, 애플, 파인애플, 블루베리 등등, 3월에 딸기, 6월에 토마토, 7월 수박, 참외, 8월에 멜론, 복숭아, 배, 사과, 10월에 가음, 밤, 11월 배, 겨울 참다리, 겨울 바나나, 12월 제철의 과일을 먹자 이 말이죠. 수만 년의 데이터가 축적된 과학의 음식들은 과거보다도 20배 이상의 과일을 먹어야 충분한 비타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정 비타민의 성분을 놓고 보면 그럴싸한 주장이다. 그러나 과일에는 몇 가지 비타민 성분 정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 발견되지 못한,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비타민 메달과 과일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과학이 남긴 뛰어난 업적이 많지만 맹신할 필요는 없다. 과학의 출발은 누군가의 가설이다. 실험을 통해서 그 가설이 사실임을 증명해 내며 이론으로 정립된다. 그런데 그 실험이 특정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또 조작된 것이라면 탈리도마이드 사건 등등을 통해서 약의 피해를 보았듯이 다이어트가 70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쌀 다이어트. 미국 사람들도 쌀밥을 먹는다.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몇 단계. 처음에는 무조건 굶다가 배가 고프면 야채를 먹다가 성이 안 좋으면 고단백질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찐다며 기름진 음식으로 폭식을 한다. 그런데 폭식을 하는 순간에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음식이 있다. 바로 쌀이다. 과거에는 없어서 못 먹던 쌀이 지금은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돼서 미움을 받고 있다. 쌀은 정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일까? 주 의대에 속한 라이스 클리닉은 70년대 쌀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이스 클리닉의 윌터 캠터 박사는 546명의 남녀에게 4주 동안 하루 3끼
모두 쌀밥을 먹인 뒤에 남성을 평균 13.6, 여성은 8.6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쌀밥을 먹은 사람들은 혈당과 중성지방, 요산의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체중 감소, 심장질환, 신장, 고혈압도 치료되는 것을 목격했다. 여유도 없었다. 1년 뒤에 전체 참가자 68%가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먹는 것도 다른 것을 안 먹으면서 이것만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제철 과일은 저렴한 보약이다. 철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무병장수 식품, 소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유명한 철학자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삼았다. 이들은 모두 80세 넘게 장수했는데 그 시대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과일의 뛰어난 성분은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수분과 항산화 영양 성분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몸의 75%를 이루고 있는 수분은 혈액과 각종 체액을 구성하고 전해질 대사를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맞게 조절한다. 과일은 85% 이상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과일은 신맛이 있으나 산성 음식이 아닌 알칼리성 음식이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전에 과일을 먹으면 혈액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고기나 유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과일을 먹어야 하는 까닭이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햄 같은 가공식품에 포함된 발암물질 나이트로소아민을 줄여준다. 과일, 단맛 과일은 청포도, 망고스틴, 바나나, 대추, 무화과, 감, 신맛은 망고, 파인애플, 오렌지, 레몬, 귤, 석류, 옥수수 등등, 체리. 지방이 많은 과일은 아보카도, 코코넛, 올리브, 드라인, 멜론 종류는 수박, 참외, 파파야. 식후 과일은 독이고 식전 과일은 약이다. 식전 과일은 약이다. 자연의 질서에서 자연의 질서는 사람이 주식으로 과일 먹어도 손색이 없다고 말하고 공복에 먹는 과일은 소화가 빠르고 인체에 풍부한 효소를 공급한다. 더 빨리 살을 빼고 싶거나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섭취하는 과일의 양을 늘리면 된다. 아침에 저녁에 주식으로 과일을 삶고 점심은 일반식으로 먹는 것이다. 효소하고 생명이다. 효소 영양학의 선구자인 에드웨 하웰 박사는 효소를 생명의 빛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질병이 효소 결핍이나 효소 불균형 상태로 나온다고. 효소를 이용해서 췌장암을 치료하는 사람도 있다. 판크레아틴, 효소란 엔자임, 생물의 세포 안에서 합성되며 몸속에서 행해지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의 총매의 것을 하는 특정 단백질이다. 효소가 없으면 생명체는 생명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소화, 대사, 호흡, 체온 조절, 항상성 유지, 면역 작용, 항염 작용, 혈액순환과 장내 미생물의 대사까지 효소 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소를 섭취하지 않는 죽은 식사는 질병 유발의 잠재적인 원인이다. 제작은 탄수화물의 지방의 소화뿐만 아니라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혈당 조절 호르몬까지 분비한다. 단백질 소화 효소는 미의 펩신, 췌장의 소장, 펩티디아, 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지방 소화 효소는 췌장에서 분비하는 리파제, 로 중성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한다. 다함유산도 콜레스테롤과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다. 대사 효소는 소화 후에 흡수된 영양소를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 에너지로 각종 면역과 치유, 호르몬 조절과 자율신경계 반응이 일어난다.
이제는 효소를 사용할 때 우선순위를 둔다. 먼저 소화와 대사 적용에 사용한다. 통장에 잔고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효소의 양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효소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효소는 죽어가는 동물도 살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의 어느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 시작했다. 문제는 분명했다. 동물들은 자연에서 이런 음식을 먹을 리가 없었다. 뒤늦게 이를 깨달은 동물원 측은 부랴부랴 자연에 가까운 먹이를 공급했다. 사자기는 생고기와 뼈, 생간을 주고 원숭이는 바나나와 사과, 오렌지를 주었다. 그러자 죽어가던 동물들이 언제 그러냐는 뜻이 생기를 찾았다. 가열식은 혈을 가해서 효소를 모두 없애기 때문에 사실상 죽은 음식이다. 사람도 이렇게 효소가 부족한 가열식만 먹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에 에너지 바나 가루 형태의 쉐이크가 식사 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음식은 진짜 음식이 아니다. 효소가 없기 때문이다. 효소가 풍부한 음식은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과일은 손쉽게 효소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하루에 과일 3개를 먹는 것만으로도 지친 몸을 회복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점심과 저녁으로는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와 발효식품인 된장, 낫또 등을 추천한다. 해독에 필요한 물질들의 상호작용은 비타민 C와 그루타치온, 비타민 E, 알파-리포산, 코엔자임 Q10 상호작용, C와 E와 코엔자임, 리포산, 그루타치온. 이 점은 해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 결국 간 해독에 좋은 음식은 과일과 야채가 된다. 통곡식과 과일, 야채, 해조류, 항산화. 그래서 채소의 간 영양제 효소를 먹자. 간 영양제 효소. 간은 은행이자 세탁소이다. 에너지 공장이라는 별명처럼 간은 에너지와 관련된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한다. 예, 간은 독소를 해독하는 세탁소 역할도 수행한다. 잠을 많이 자고도 피곤하고 얼굴이 어두워진다면 간의 건강을 챙기자. 간이 건강하면 지방이 분리되어 체지방은 그냥 빠진다. 예수스 칼로리를 계산해 가면서 다이어트 식품을 사는데 돈 쓰지 말고 운동보다도 과일이 더 빠르다. 열심히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간 건강을 챙기지 않기 때문이다. 운동으로 결국 체중 감량은 식단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오전에 먹는 과일 3개, 또 풍부한 야채, 섬유질의 식품들, 노폐물이 빠르게 몸을 빠져나가도록 돕는다. 과일은 식후보다도 식전에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잊지는 말자.